안녕하세요. 유마야하우스 대표 정진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석 차장이랑 같이 동대문구에 있는 단독주택 완성된 현장을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마이하우스 김만수 차장입니다. 저희가 현장이 끝나면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한 50분, 30분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0~300분 이상 보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뭐 홍보하는 영상보다는 예비 건축주분들이 계약하시기 전에 검증한다고 할까요? 좀 더 실제적인 건물을 좀 볼 수 있는 검증의 시간인 것 같고요. 이 집의 가장 좀 특징은 원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층고가 높지가 않았는데 그전에는 지붕 구조가 슬라브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골조가 튼튼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웬만한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확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층고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높여가지고 추가 공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높이가 낮아가지고 좀 좁고 답답해 보였는데 굉장히 높아져서 집 전체가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할수록 느끼는 게 집이 생각보다 크다, 넓어 보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뭐 이 현장도 똑같지만 웬만하면 최대한 리모델링 할 때 층고를 최대한 확보해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으면 우풍이 세다, 춥다 해서 어른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단열 부분도 벽이랑 천정 만나는 부분도 단열을 하고요. 또 외단열과 내단열도 하고 당연히 바닥도 단열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뉴마이하우스가 가장 중요시한 게 이제 구조보강하고 단열 공사인데 이 현관문도 일반 현관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능적으로 공장에서 성형이 돼가지고는 단열 현관문으로 기존보다 단열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그래도 메인 현관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성능이 좋은 도어를 써서 뭐 중문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방풍식 개념을 만들어 드리려고 중문을 넣었고, 또 건축주분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겠다 하셔가지고 중문을 원래 설계 없었는데 집어넣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문이 없었어요. 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축주님이 성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좀 답답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관 같은 게 없었으면 튀어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 현관 같은 구획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하시니까 좀 오픈된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 지금 오픈된 선반 같은 느낌을 저희 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밖이랑 안대랑 차이를 줘야 되고 유리마감은 돼 있는 거실 창이 굉장히 넓고 특이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거실이 어떻게 보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데 층고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마당 뷰가 좋아가지고 큰 창을 집어넣으셨고 이 안에서 이제 여기 같은데 독서나 책을 꽂아두면은 앉아가지고 깨도 보면서 풍경도 보면서 좀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윈도 시트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이런 목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재단해가지고 가공해서 다 시공한 거고 도장 작업까지 한 겁니다. 창이 이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일식 시스템 창호에다가 3중 유리를 쓰면 좋겠지만 2중 유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2중 유리로 시공을.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어쨌든 규격에 맞춰서 고정된 안 열리는 부분 창 부분이 있고 또 오픈되는 부분은 규격에 맞춰서 딱 오픈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거의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중 유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거의 안 쓰는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많이 사용되고 근데 가격이 좀 고가이다 보니까 뭐 가격 올라간 만큼 성능도 같이 그만큼 비례하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중 유리 정도만 써도 괜찮다고 이제 추천을 드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실링팬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여기가 조명 같은 거 그런 거 달리는 제품은 아닌데 안에 공기 같은 거 흐름 좀 바꿔주고 한여름에 에어컨 살짝만 틀어놓고 또는 이 팬을 돌려놓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윈도우 시트에 앉아있는데 요즘 윈도우 시트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요. 전 동영상 보면 논현동에서는 이제 가구 공사로 해가지고 보통 윈도우 시트를 만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현장에서 영장선이다 보니까 같은 나완 목재를 사용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목수분이 가공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가구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원하시는 나완 목재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다 재단 일일이 한 다음에 보시면 색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는 원래 주방이 좀 좁고 화장실이랑 같이 좀 공존하고 있었지. 기존에는 지금 이 보이시는 인덕션 앞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저희가 천정을 구조보강한 다음에 좀 확장을 했고요. 생활 패턴이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TV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겸 주방을 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지금 아일랜드 테이블도 아일랜드 기능을 하면서 이게 이제 테이블 기능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식사를 할 때 또 일부 많은 인원이 와서 식사를 또 할 수 있게 테이블도 할 수 있게 좀 공간 활용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거 대박인데? 이게 막 나는 인테리어에 잘
몰라서 가구나 이런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서 되게 실용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제품을 저희가 예전에 그 충정로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드럽네. 생각보다 사용감도 굉장히 부드럽다. 그냥 대충 걸쳐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구나. X자 Y자 축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고정이 잘 돼 있는 거구나. 이제 대표님 자세히 보시면 요즘에 유행하는 냉장고예요. 진짜. 그래서 재밌는 좀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냉장고를 이미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냉장고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구를 짤 때 이 냉장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수납 부분이 조금 좁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어보시면 냉장고,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도 하셔가지고 이 정도가 거의 30평대 주택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싱크볼 중에서는 좀 큰 편인 것 같아. 이 정도 편인 것 같고. 여기는 보조 주방인가 봐. 네, 여기 팬트리 겸 보조 주방인데 저기가 이제 좀 작업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작업대 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보조 주방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 보조 주방이 있고 팬트리 특히, 그치? 아무래도 저희 요즘에는 상부장을 많이 안 하는 추세다 보니까 수납이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려고 보조 주방을 또 많이 하시고. 지금 보니까 바닥은 이게 주방부터 해서 여기까지 다 타일인가 봐. 네, 타일인데 마루 느낌을 좀 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난방 효율도 저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닥 밑에 이제 쓰는 저희 시멘트도 난방용 시멘트를 사용해가지고 열 효율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작은 창이지만 어쨌든 외기랑 접해 있어서 여기도 역시 독일식 시스템 창으로 해가지고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들어왔을 때도 이 공간이 약간 데드 스페이스라고 느꼈는데 이 복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게 내력벽이라서 어쩔 수 없었던 공간이라고 봐야 되지. 네, 맞습니다. 지붕에 있는 하중을 이 내력벽이 다 견디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좀 더 공간을 넓히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데 뭐 사람 다니는 동선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안방 쪽은 층고를 많이 높이진 않은 것 같아요. 거실이랑 서재 부분 쪽만 이제 층고 부분이 확보가 됐고 이쪽은 이제 기존의 그 슬라브 층이 위에 이제 지붕에 뭐 물탱크시나 이런 게 간섭이 돼가지고 더 이상 건들 수 없어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층고를 활용하려고 해서 지금 그래도 2.3m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실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안방은 좀 아늑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래도 이쪽 부분은 침대 헤드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한 것 같아. 양쪽으로. 네, 층에 헤드가 많고요. 또 이제 생활 패턴이 건축주 두 분 네 분이 좀 다르셔가지고 뭐 아내분께서는 좀 저녁에 일을 좀 하시고 늦게 주무시는 타입이셔가지고 싱글 침대를 두 대 놓을 수 있게끔 가구에서 침대 헤드를 제작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 원하셔가지고 원래 기존에 창이 하나였는데 이쪽에 저희가 오르내리 창을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중유리, 이쪽도 이중유리고 여기는 미국식 창, 여기는 독일식 창. 뭐 사이즈가 적으니까 유리가 3중유리고 얘는 2중유리. 단열 성능이 약간 독일보다 떨어지니까 유리는 3중 유리로. 독일식 2중유리에 준하는 뭐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내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골드 색깔. 여기는 또 건축주님이 안방 구성이 되게 좋아요. 방, 화장실,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느낌을 좀 내고 싶다고 했는데 마루는 깔 수 없으니까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마루 느낌 나는 타일을 깔았고 빅마이하우스가 그 욕실 공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바닥에 난방 배관을 굉장히 많이 깐다. 그래서 밖에만큼 따뜻하다. 창문을 되도록이면은 넣는다. 환풍기도 넣는다. 욕실에 있는 습기를 빠르게 창문이나 환풍기 통해서 좀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넣는 거야.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 층고도 저희가 친구용 쓰고 있어요. 보면은 방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는 저희가 뉴마이하우스가 그래도 층고도 많이 높여드리려고 많이 어쩐지 넓어 보인다 싶었더니 층고가 되게 화장실 치고는 높구나. 건축주님이 그 방이랑 화장실이랑 경계를 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약간 원목 느낌 나는 마루 타일을 했어요. 이게 많은 넓은 공간에 이런 직사각형 타일을 쓰면 물 구배를 잡기가 좀 힘든데 여기는 그래도 표준적인 화장실 규격이기 때문에 뭐 물 구배 잡는 것도 문제 없고 저도 이 원목 느낌으로 타일을 까니까 되게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동선이 중요시 여기는데 샤워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입었던 옷들을 가지고 열면은 바로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손빨래 할 수 있는데 손빨래 하시는 공간을 좀 원하셔가지고 이제 집어넣기 전에 간단한 거는 뭐 속옷이나 그런 거 빨고 싶다고 해서 보조 주방 같은 공간을 또 만들었어요. 세탁실. 말 그대로 작은 방이고요. 공간은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붙박이장 있고 한두 사람 정도 그냥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뭐라고 해야 되지? 서재 플러스 영화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좀 갖고 싶은 공간인데 한번 가보시죠. 양옆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건축주님이 영화 관련된 일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보시면 이런 책장에도 영화 관련된 도서나 그런 걸 많이 넣고 싶다고 많이 하셔가지고 층고가 높은데 그 높은 걸 살려가지고 책장도 보면 어마어마 으리으리해요. 그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영화관처럼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지금 시트 내에 우퍼부터 해가지고 스피커들이 다 내장돼 있어서 아마 영화를 감상할 때 진짜 쿵쿵 의자에서 울릴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욕실, 우측으로는 이제 자녀방인데 자녀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방도 원래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거실처럼 층고가 확보돼가지고 이 공간을 또 건축주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층고가 높은 공간을 없애는 게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위에는 또 다락 개념으로 해가지고 침실 공간을 위로 올려가지고 좀 공간 활용도를 많이 썼어요. 색깔이 굉장히 벽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블루 계열을 또 많이 포인트로 주시더라고요. 자녀분이 또 젊고 하니까 이렇게 포인트 벽지랑 이런 가구도 블루 계열로 되니까 되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롯이 잠만 잘 수 있는 침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기능적인 위주로 튼튼하고 쾌적성을 위주로 공사를 많이 추구했는데 지적인 거나 공간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저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간 활용도 잘 나오면 꼭 살고 싶은 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싶어야지 고객도 살고 싶은 거니까. 다음으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곳은 이제 공용 욕실. 공용 욕실인데 여기는 거실 욕실인데 컨셉을 이제 어쨌든 자녀분도 써야 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쓰셔야 되니까 좀 더 모던한 느낌을 주시려고 수전이나 이런 거 좀 블랙 계열로 많이. 작은 편이고 꽤 큰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욕실할 때 세 가지를 넣는 난방 배관이 다 돼 있을 거고 환기할 수 있는 창문, 그다음에 환풍기도 한 중상급 정도 되는 제품으로 설치가 돼 있고 깔끔한 게 청소하기도 되게 편하고 이제 좀 호텔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샤워 부스가 너무 좋더라고. 완전 매립은 아니고 요 정도 수전 정도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정비 보기도 좋고 청소하기도 좋고. 건축주분도 매립 수전을 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지.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사용성이 나중에 고장이 나고 하면 유지 보수가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이런 정도의 타협으로 잘 하셔가지고 저도 이 정도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같은 화장실인데도 건식이랑 습식을 구분하시려고 해서 항상 샤워하는 데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2cm라도 3cm라도 단차를 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회사 대표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현장 관리했던 김 차장은 어땠어? 모든 현장이 그렇지만 뭐 공사할 때는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렇게 끝날 때 마무리되면은 제가 너무 항상 살고 싶은 집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건축주분한테도 잘 전달이 돼가지고 이사하셨을 때 만족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원래 지금 생각났는데 얘기하면서 원래 여기가 스키플로어로 해가지고 그 주방이 원래 단차가 있는 주방이었지. 스키플로어를 해가지고 단차를 줘가지고 주방이랑 거실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협소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이랑 주방을 같은 공간으로 만드셔서 단차를 없앴죠. 중간에 이게 원래 기둥도 원래 있을 뻔했지 거실에. 거실 중간 부분에 저희가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좀 구조가 불안해가지고 기둥이 생길 뻔했는데 니은자 형태로 구조 보강을 잘해가지고 기둥을 안 생기게 했죠. 그래서 건축주분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건축주분이 얼마나 우리랑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면 집이 굉장히 서로가 예상했던 바로 잘 가는데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뢰가 떨어지거나 좀 우리도 어쨌든 고객에게 맞춰주다 보면은 이게 좀 방향을 좀 잃어서 결과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주택 같은 경우 건축주분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랑 잘 맞아서 정말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방향성이 되게 확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좀 뭐 어려운 점은 없었어? 공사하기 힘든 점이 어떻게 보면 건축주분 의견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건축주분들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하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바뀌는 분이 많은데
저희랑 항상 의견이 잘 맞고 마무리되는 데까지 큰 의견 없고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니까 오히려 이렇게 만족스러운 높게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집이 더 있으시잖아 이분이. 근데 또 그 집도 좀 해달라고 리모델링 하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김 차장과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